네, 안녕하십니까. 더 밀크의 잭잭과 친구들, 그리고 베스핀 글로벌의 한 주에 돈 되는 사스의 합동 방송입니다. 일명 합방이죠. 네,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한주 대표님 오랫동안 좀 이렇게 좀 지켜봐왔고, 또 베스핀 글로벌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그런 성장을 하셨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산업을 일구고 또 성장하시고 계시고, 베스핀 글로벌 성장할수록 이 산업이 커지고 더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하고 더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회사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나 미국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좀 있고 많은 성장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베스핀 글로벌 앞서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원래 질문이 있었는데, 왜냐면 베스핀 글로벌을 만드실 때 어떤 의미로 만드셨는지, 왜 베스핀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글로벌이야. 뭐지?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저희 세대한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가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워즈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그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서 이 어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생각이 그때부터 이제 남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스타워즈에 보면은 특히 그 두 번째 그 Empire Strikes Back 그 제국의 반격에 보면은 그 도시가 구름 위에 있는 도시고, 그 도시가 있는 행성 이름이 바로 베스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언젠가는 한번 스타워즈와 관련된 이름을 한번 써먹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마침 이제 베스핀, 특히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가 클라우드 MSP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도시, 그다음에 그 도시는 행성, 행성의 베스핀. 그리고 이제 글로벌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이러한 IT 기업도 또 사스 기업도 전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서 더 글로벌도 이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을 하실 때 많은 기회를 보시다가 왜 MSP 쪽으로 조금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 분야고, 정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럼 클라우드라고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AWS다, 뭐 구글 클라우드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줄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저희가 CSP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도움을 주는 기업이 이제 MSP. 이 CSP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난 많은 또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AWS나 구글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거의 20조 이상씩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나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돈을 쓸 수 없으면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떠한 역량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했을 때 MSP를 하면 되겠다. 이들과 경쟁보다는 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들이 성장하는데 저희도 일조하고, 또 저희가 또 잘하면 더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들한테도 좋은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MSP라는 사업 모델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직도 클라우드 도입률이 이제 한 20%쯤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80%의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안 쓰고 계신 고객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특히 요즘에 모든 기업이 디지털화가 돼야 되고, 이 디지털 혁신의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클라우드를 먼저 도입을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도입 없이는 디지털 혁신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회사. 그래서 클라우드가 커가면 커갈수록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방송이 이게 한 주에 돈이 되는 사스잖아요. 근데 우리 MSP 비즈니스를 하면서 MSP란 무엇인가 이런 게 아니고 왜 돈이 되는 사스였나 물어보시더니, 클라우드 그러면은 한국에서 많은 분들은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인프라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거든요. 인프라 클라우드가 한 1년에 지금 한 300조입니다. 300조. 근데 벌써 사스가 거의 한 400조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 자체도 소프트웨어를 더 잘 쓰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가 정말 큰 산업인데,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게 낙후돼 있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더라. 또 이거를 한국 회사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거기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또 요즘에 주식시장이 항상 모든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스를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고 아예 그럼 미국에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러한 또 재미있는 그 얘기로 풀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가장 그 화두가 되는 게 또 이 인건비, 특히 개발자, 뭐 IT 운영자들의 인건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계속 수요는 많은데 이 그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은 없는데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은 사람이 하던 일을 갖다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화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같은 이 노동 직업적인 모델도 점점 소프트웨어지면서 MSP 사업도 결국은 SaaS로 이제 흘러갈 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업들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도입과 운영을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비단 인프라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종류의 SaaS들을 또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SaaS는 우리 그 베스핀 글로벌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토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인원들의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소프트웨어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게요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은 우선 소프트웨어 인건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죠. 어떤 우리의 그 비즈니스 펑션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해결하려면 이제 그거를 해결해 준 SaaS를 돈 주고 사서 쓰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는 미국과 비교해서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쓴다는 개념이 솔직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아시지만 아니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공짜로. 네. 근데 이제는 이게 또 SaaS로 전환되면서 소프트웨어는 이제 돈 주고 쓰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SaaS 하는 회사들 자체의 이 시가총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대한민국도 SaaS 산업이 발전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시아 전체 SaaS 시장이 훨씬 더 발전할 거다라는 거에 생각을 두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사실 그 사스가 급성장했던 것도 인건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스를 쓰기 시작한 것도 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창업 그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기회를 본 거죠. 저희 더 밀크도 규모는 작지만 이미 사스 프로그램을 30개 정도 쓰고 있거든요. 네.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이제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SaaS가 적어도 한 150개 정도 쓰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들여다 보시면 알게 모르게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사스 프로그램이 없다면은 저희 창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저희 법률 서비스도 그렇고 또 카르타 서비스도 그렇고 각 영역에서 사스가 없는 게 이상하고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 SaaS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업 펑션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펑션이 있는데 개발자나 아니면 운영자들이 와서 그걸 구축하고 그걸 또 메인테인 해주고 그러한 인력들을 웬만한 스타트업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큰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분야가 뭐냐면은 여태까지 SaaS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슬랙이라든지 아니면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미트라든지 그러니까 horizontal SaaS.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펑션을 해결해주는 SaaS. 이거는 산업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각 산업군마다 그 산업만이 갖고 있는 솔루션을 갖다가 만들어준 SaaS들이 이제 앞으로 태어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아주 재밌는 기업이 있는데요. 테키안이라는 신생 스타트업이에요. 테키안. 벌써 기업 가치가 한 거의 5조 가까이 가죠. 이 테슬라에서 이커머스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그 아이템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에 특화된 이커머스 SaaS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처럼 direct to consumer D2C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접촉을. 그러면은 그거를 그럼 구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테슬라에서 잘한 팀이 나와서 이 테키안을 만들었으니까 그들한테 그냥 그들이 만든 솔루션을 그냥 돈 주고 구독형으로 쓸 것이냐. 구독형을 써서 자기 모디파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타임 투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화된 SaaS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그게 에너지 SaaS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뭐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선박, 뭐 등등등.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또 SaaS 기업들이 나올 것이다. 한국의 사스가 사실 좀 많이 도입이 안 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 말을 거꾸로 보면 굉장한 기회가 아닐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파클랩 통해서 투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어디다 투자하냐, 이미 큰 시장보다는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클 시장, 거기에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스가 그런 거죠. 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스 기업들 뭐 스노우플레이크다, 뭐 이번에 뭐 앞으로 상장하기로 뭐 데이터브릭스, 데이터브릭스 뭐 등등 해가지고 뭐 계속 뭐 하루가 멀다 이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솔직히 미국의 주식시장이 뭐 요즘엔 뭐 주식시장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그래도 계속 시가총액이 계속 높게 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이 사스고요. 그다음에 지난 한 10년 동안 이 사스 분야에만 투자했다면 그거보다 아마 수익성이 좋은 투자처가 없었을 거예요. 예. 아마 이거는 뭐 확인해 보셔도 뭐 아시겠지만 세일즈포스, 뭐 네. 어도비, 뭐 월데이, 뭐 등등도 뭐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잘 나가는 이유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사스 회사로 전환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 워렌 버핏이 스노우플레이크 엄청 큰 사건이죠. 엄청 원래 워런 버핏이 이런 그 예, 테크를 안 좋아해요. 처음으로 투자한 회사는 애플이에요. 맞아요. 처음으로 이게 네. 테크를 네. 거들떠보지도 네. 했다가 처음으로 투자한 회사는 애플. 그 두 번째가 바로 사스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그렇죠. 그 투자의 기재라는 워런 버핏도 결국은 이런 그 사스에 투자를 하고 사스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구독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달 돈을 내요. 그거를 그 MRR이라고도 하고 ARR이라고 monthly recurring revenue 아니면 recurring. annual recurring 이게 recurring revenue 계속 또박또박 돈 들어오는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 경기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이게 또박또박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구독형으로 또 풀었다는 거, 클라우드의 특성이죠. 굉장히 그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사스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지향하면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스 사용자에서 네. 사스 프로듀스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다. 사스를 이렇게 사다 쓰면 그냥 도구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사스 회사가 추구한